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SNS 사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예요. 본인 SNS에 본인 사진 올리고 맨 위에 제목이 더 테리프 킹? 네, 관세왕. 관세라는 뜻인가 봐요, 이게. 네, 맞아요. 관세왕. 나는 관세왕이다 이거잖아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8개 나라가 이제 군대를 그린란드에 몇 명을 보냈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바로 관세를 매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2월 1일부터 관세 10%, 2월 달부터는 2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국가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모두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예. 이 나토 회원국들이 군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나토 동맹국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어. 라는 논리로 네. 물론 그게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예,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병력을 일부 파병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관세로서 맞불을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예.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완전하게 구매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번 합의가 계속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가 유지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기한 없이 계속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미국 역사상 관세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인데요. 그때 관세를 57%까지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했었고요. 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전 세계로 확장한 일까지 했었고 그리고 스페인전쟁 승리하면서 뭐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이런 것들 병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제국주의가 다시 돌아왔다. 예. 옷만 바꿔 입었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 안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웨덴과 독일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트럼프 대통령 선택이 과연 미국의 국익이 될지 아니면 나토를 무너뜨리고 예. 유럽연합을 적으로 만들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자화자찬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SNS에 나는 관세왕이다 또 미스터 타리프. 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게 아직 판단이 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상황이. 지금 뭐 9일날 처음에 나온다고 했다가 예. 14일로 갔다가 네. 이제 20일쯤에 다시 판결이 예.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게 법에 위반된다라고 예. 판결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역시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대통령 권한이 남용됐다라고 판단되면은 예. 이제 뭐 관세를 돌려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적으로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실 영국과도 10% 관세 상한을 정하고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15% 관세를 체결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앞에서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유럽연합이 받을 리가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또 양측 간의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되거나 또 유럽연합 측에서 지금 그래서 무역협정 의회 승인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대기하면서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잠깐 멈추자, 1년 동안 멈추자라고 예. 말하면서 일단 25% 관세는 부과하기를 결정을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했던 모든 나라의 협상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그린란드에 있는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관세까지 부과하는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미국을 향한 대규모 시위도 열렸다고요. 네. 17일 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린란드에서도 지금 또 시위가 예상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가 그린란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미국이 진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더라도 그냥 뭐 말이겠지라고 설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왔었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린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 실제로 뭔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망원경 가지고 주변을 살핀다거나 아니면 그 그린란드 수도가 누크거든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앱 같은 거 이용해서 혹시라도 미국의 공군기가 이동하나 이런 것까지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랬는데에서 트럼프의 마가를 빗대서 메이크 아메리카 네.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고 메이크 아메리카 고 어웨이 이렇게 네. 쓴 모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라, 집에 네, 가라, 올 가라, 생각하지 마라, 꺼져라 이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겠습니까? 있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이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딴 데를 가야 되나? 아. 이민을 가야 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덴마크령에 속해 있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땅에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어쩌지? 이렇게 좀 그린란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죠. 예, 예. 네. 네. 이번에는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해서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위와 관련한 희생자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무려 18,000명에 이를 거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처음으로 수천 명이 숨졌다고 시인을 했는데 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고요? 네, 지금 이란 정부의 그 일관된 주장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제난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됐지만 이게 과격해진 것이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네. 시위를 부추겼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에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SNS에 뭐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 그쵸. 시위대들 당신 애국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가 이번 대규모 시위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위가 이렇게 과격해진 것이 바로 외부 세력 때문이고 예. 거기에 핵심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를 범죄자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고 네. 거기에다가 군사 지원 약속을 하면서 시위대가 더 폭력적으로 변한 거다. 결국은 원인 제공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예.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에 이란 언론들이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도했거든요. 네. 뭐 수백 명 이렇게 말했는데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방 언론들은 수천 명이 아니라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18,000명, 뭐 예. 적게 보더라도 5,000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메네이의 공개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도 새 리더십을 찾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사실상 정권 교체까지 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거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그 시위대를 부추긴 거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든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정치적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는 이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본다. 얘긴즉슨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하메네이를 sick man,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순화된 표현이고요. 네. 환자, 아. 병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리더십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공포, 죽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했고 결국은 하메네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예. 그만 내려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영포티세요? 영포티? 저 영포티를 넘어섰죠. 그래요?
영포티가 뭐예요? 영포티가 이제 40대인데 네.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40대를 그럼 전 영포티 아니네요. 저도. 그러니까 영 말 그대로 젊은, 40는 40대니까. 네.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네. 있다고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BBC의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놀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음. 영포티. 뭐 예.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영포티 그러면 예. 유행에 민감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세대. 중년인데 유행에 민감하다. 네, 예. 네,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예. 이걸 본 20, 30대가 웃긴다. 예.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다. 전혀 유행에 어, 민감하지 않다. 않다. 당신들 이런 겁니까? 당신의 생각은 그 유행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영포티의 이 맞아요. 옷을 묘사를 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다니면 예. 눈에 띄기는 하죠. 그죠? 근데 네.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BBC 보도에 따르면 영포티의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스투시 티셔츠, 아. 그 서핑보드에 이렇게 낙서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글씨를 멋있게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예. 티셔츠에 많이 옮기는데 네. 그거를 일단 입고 예.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어. 아이폰을 들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폰을 젊은 세대가 좀 많이 안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40대가 훨씬 더 많이 사고 비율로 보자면 그래서 뭔가 그 예. 현 추세에 맞추려는 노력 그건 차원에서 하지만 산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 왜 이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행에 민감해 좀 40대 예. 긍정적으로 보다가 왜 부정적으로 바뀌었냐라고 예. 분석을 해봤더니 예. 한국 사회가 워낙 그 나이에 따른 위계 문화가 강하다는 거죠. 처음에 만났을 때 예. 여자분들은 잘 안 물어보는데 남자분들은 꼭 몇 그 살이세요? 나이를 몇 물어보시더라고요. 년생이세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뭐 개띠, 뭐 말띠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생각은 약간 구시대적인데 예. 꾸미는 것만 젊게 꾸민다고 당신이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의미로 영포티 그래서 그렇군요. 좀 약간 혐오가 들어간 예. 표현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또 영포티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윗세대도 있고 밑에 세대도 있긴 한데 나름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맞춰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건데 중간에 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얘가 좀 욕을 먹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약간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입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렇게. 그렇죠. 좀 과한 측면이 있더라. 20, 30대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발가락 양말 신고 샌들 신는다 이런 거. 같은 이효리가 느낌인가 발가락 보죠. 양말 신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네. 이게 알겠습니다. 또 나중엔 유행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한편 미국 한국우주국 나사가 1972년 이후에 약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1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22년에 했고요. 이때는 이제 무인달 궤도 비행을 완료를 한 것이고 이제 2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 3단계가 바로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직접 보내는 건데요. 네. 그 전 단계로 지금 로켓과 발사체가 케네디 우주센터로 이제 옮겨지면서 이제 발사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예. 이 발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진짜로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게 되는 건데요. 예. 발사 가능 시간이 6일부터 8일 또는 10일부터 11일까지 날씨를 봐가면서 예.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일단 2단계는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한번 시험 비행을 해보는 것이고 3단계가 진짜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선발이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 핵심은 유색 인종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나사가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달에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75시간 동안 머물렀고요. 그때 22시간 동안 합쳐서 우주여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은 사실 이제 달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최종 목적지는 화성이고요. 화성에 가기 위해서 달에서 이제 기지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입니다. 또 새로운 발자국이 또 찍히는 맞아요. 그 기회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차에서 뒷자리에 등치 큰 친구들 있을 때는 야 너 내려라 너 때문에 차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봐요 그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항공사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그
항공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연료가 전체 비용의 20%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항공기 전체 무게가 줄어들게 되면은 연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전체 몸무게도 줄어들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진짜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네, 이거 진짜. 투자은행인 제프리스가 네.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 항공업종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오. 승객 체중이 10% 감소하면은요 전체 항공기 중량이 2%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되면은 연료비가 최대 1.5% 줄어들고 예. 주당 순이익이 최대 4%까지 증가할 거다. 굉장한 나비 효과지 않습니까? 와, 그러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뭐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이트 이렇게 4대 항공이 전체 운영비의 한 20%가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390억 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어. 사실 오랫동안 항공사들이 항공기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뭐 탄소 섬유 복합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좌석을 예. 얇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고요. 심지어 그 기내에서 음식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음료수도 줄인다고 합니다. 물도 가능하면 좀 적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체중이 줄면은 아마 또 기내에서 먹는 음식도 좀 줄면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판매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항공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승객 비행기 몸무게- 무게가 가장 줄어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다이어트다. 네. 아,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면 어느 대학교가 뭐 떠오르세요? 하버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하버드가 이제 1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대학 순위표를 준비했는데 화면으로 네. 좀 함께 보시면서 예. 이야기 나눠보죠. 어느 대학이 지금 1위를 차지한 건가요? 네, 중국에 저장대? 중국에 있는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예요? 저장대? 유명해졌습니다. 아, 예.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2025년 CWTS 라이덴 랭킹이라는 건데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이 발표한 그 순인데요. 네. 대학의 연구 성과 위주로 해서 순위를 발표하게 된 건데 저장성에 있는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고요. 예. 2위는 상하이 있는 자오퉁 대학교, 그리고 3위가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와. 하버드 대학교가 이 랭킹에서 지난 10년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3위로 근데 떨어지게 된 중국이 겁니다. 주위에 다 둘러싸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25개 학교 중에서 19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와. 그래서 미국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학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딥시크의 량원평 이 대학 출신이고요. 아, 딥시크. 네, 그리고 딥로보티스의 주축커 이 사람도 저장대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매니코테크의 관계자도 바로 이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저장대학이 바로 중국의 공대 굴기를 완성한 대학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크게 성장했고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중국 정부의 아주 막강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과학을 키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고요. 이런 지원 덕분에 중국 대학들이 경쟁력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예. 일단 대학 연구에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연구 예산을 대폭 깎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민자들을 줄이면서 유학생들 줄이면서 결국 미국 대학들의 순위, 그러니까 예.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학 줄 세우는 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거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내긴 했었는데요. 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서울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25개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